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2025년 5월 30일 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함께 배우기는 요거 하나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매일 그냥 강연회가 다 있어가지고 따로 뭐 공시도 해야 되고 뭐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연자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내용도 일부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강연할 때 했던 내용도 일부 좀 포함해서 최근 장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하나로 이번 주는 좀 마무리할 예정이고 뭐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라이브 할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그거 소개한 거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끝에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책 소개. 아마 읽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초적인 책 같은 거, 뭐 어떤 거 읽으면 좋은지, 그것도 되게 뭘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우아한 야만의 시대다. 어떤 교수님이 사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위선, 그러니까 막 착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는데 착한 척 하는 거.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야만의 시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척 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는 시대라는 게 트럼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 걸 나타내요. 착한 척 안 하잖아요. 그죠? 전혀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그래서 시장이 항상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 국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트럼프가 끝나면 이게 바뀔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투자 난이도도 되게 높고, 근데 이런 걸 또 잘 이용하시면 기회가 또 많이 생기는 거죠. 항상 시장은 이 반대급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잘 찾는 게 투자의 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설명합니다. 자, 일단 요건 뭐냐면 이제 인플레에 대비하자.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돈 풀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걸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명분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왜 그러죠? 지금 특히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자영업자분들.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인플레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벌써 금리 낮추고 있죠. 더 낮출 것 같고요. 한국은행 총재도 했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잖아요. 돈을 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산 가치가 튀어요. 너무 튀면 또 거품이 걱정되긴 하는데 이건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주식 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죠.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현상 자체는 인플레예요 지금. 뭔 소리냐? 물가 오른 거 아직 안 오르는데 그 인플레 말하는 게 아니라요.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물가가 아니라 자산 인플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 원화 자산이죠. 지난 정말 몇 년간 쭉 눌려있던 이 원화 자산이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 당연히 한국 주식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명제죠. 그러니까 달러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면 미국 주식이 우선인 건 맞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원화 자산이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 주식이 우선이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훨씬 세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반대로 저는 채권 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미국 금리 더 오를 거라고 보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지만 저는 하반기에 미국 금리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엔 하반기에 미국 금리는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채권 투자가 낫고
한국은 주식 투자가 낫다. 이런 좀 명제를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실 트럼프 경제라는 게 지금 예측 불허죠. 예, 그래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세상은 안 망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 이제 2250까지 갔을 때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뭘 투자할지가 관건이었죠. 지금 이제 2700까지 올라왔고 여전히 뭘 투자해야 될까? 이 고민이죠. 예. 근데 이거예요. 핵심은 한국이 잘하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진짜 싸거나. 싸다는 건 뭐 계속 안 좋아지는데 싸는 거 말고요. 예. 그 여전히 제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그런 싼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사실 이번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그 관세를 아이폰하고 갤럭시에 때린다 그랬죠. 25%. 근데 때릴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프레임 같은 거 있죠. 옆에. 이게 항공우주 등급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거거든요. 예.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터치 스크린 요것도 우리나라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 요 나사들. 예. 이 나사도 보통 나사가 아니에요. 예. 근데 저거를요 다 조립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예.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미국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근무해요. 24시간 내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3교대로. 그러니까 아이폰 공장 주변에 20만 명이 거주를 해요. 예, 중국에. 그래서 3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니까 미국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아이폰 공장. 뭐 지을 수는 있어요. 지으면 비용은 일단 뭐 최소 10배 튈 거고, 예, 거기다가, 예, 조립 성능도 떨어지고, 마치 그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주랑 똑같은 거죠. 이 울산에 노동자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는데 아직 숙련공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용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우리나라 조선주들 실적이 이제 점프하기 시작했죠. 이제 숙련공들이 제대로 이제 그 숙련을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것도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아이폰 공장 짓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3교대 하겠습니까? 그죠?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고, 애초에. 불가능한 걸 본인도 알 텐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공급망이 다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중국에서 아이폰 만든다고 해도 그걸 저런 부품들을 다 세계적으로 조달받죠. 예, 우리나라 공장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연방법원이 이제 철퇴를 내려버렸어요. 트럼프 관세 정책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고 요즘에 하는데 트럼프가 한 번씩 도망간대요. 타코, 예, 트럼프, always, 그 다음에 치킨's out. 예, 그러니까 이제 겁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간다. 이거 이제 줄여서 타코, 예, 타코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 예, 근데 트럼프는 이 말을 듣고 발끈한 거죠. 뭔 소리냐, 내가 왜 타코냐. 예, 한 번씩 보세요, 여기 도망가는 거. 한 번씩 도망갔어요, 실제. 뭐 중국과도 협상하고, 그죠? 이번에 유럽에도 관세 유예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전 세계 상대로 관세 때렸다가 또 유예시키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미국 연방법원이 이제 관세 정책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물론 항소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결론이 날 때까지 2심이죠. 결론 날 때까지는 상호관세가 유효하다. 그래서 뭐 다시 좀 그 부분은 악재가 됐지만 어쨌든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법이 아직 살아있구나. 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법이 사실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했는데, 예, 트럼프가 너무 많은 권한을 남용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 예, 행정명령을 막 쏟아내잖아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먹먹하에. 예, 그래서 이런 걸 너무 남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제동을 걸었어요. 무디스는 신용도 강등시켜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근데 뭔가 이제 정상화되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올랐고, 채권값도 올랐고, 주가도 올랐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예, 다만, 예, 미국 법원은 다시 트럼프의 손을 또 들어줬기 때문에
뭐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경제 전망인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죠? 이창용 총재가 직접 하셨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했고 기준금리 25bp 인하했으면 0.25%. 근데 더 낮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수출, 소비 다 안 좋아요. 전망치 하향. 여기 핵심 뭘까요? 예, 여기서 핵심 뭐죠? 예, 경기 하방 압력 완화해야 돼서 금리 인하했어요. 그럼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고 내수 속도 느리다. 내수 부양하겠다는 거고 수출은 둔화폭 확대된다. 뭐 이거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은. 이건 중립이고 경제는 하반기 회복 국면 진입한다. 상조하고 이게 포인트죠. 방향은 위잖아요. 지금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 안 좋으면 금리 인하 더 하겠다. 예, 경기 부양하겠다. 추가 인하 시사한 거고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건 맞는데 마지막에 부동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1%대 기준금리 기대하면 안 된다. 2.5인데 두 번 낮추면 2%죠.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만 낮추겠다는 거예요. 예, 두 번 정도.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내년에 한 번 더. 그 밑은 없다.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언제든 바뀝니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요. 낮추겠다는 거예요. 단 부동산을 되게 좀 의식을 하고 있죠.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니까 최근에 그걸 좀 막아보겠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에 또 이게 불을 지필 수 있잖아요. 금리를 자꾸 낮추면. 그래서 저런 이제 마지막 멘트로 조금 이제 그 자산 버블 생기는 걸 방어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대선 그 이후. 골드만삭스 대선 전망은 일단 지금 이제 사전투표도 이제 시작됐지만 이제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이제 투표가 들어갈 텐데 일단 현재까지 국면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보수 진영이 단일화되면 접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단일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현재 진보 진영이 과반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정책 추진이 되게 빨리 되겠죠. 예. 그리고 양 후보 모두 이게 핵심이에요. 모두 다 성장이에요. 성장, 내수 부양, 그 다음에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 맞추고 주택시장 공급 확대, 부동산 가격 막아야 되는 게 지금 당면 과제잖아요. 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막겠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지금 아파트 값 왜 오릅니까? 살려는 사람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핵심은. 예,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정책을 공급 정책. 그러니까 지금 뭐죠? 건설주가 막 오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다음 금융시장.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좀 주식시장을 부양하자.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주식 부양은 이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주가 막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벌써 눈치를 챈 거죠. 이번엔 정책의 중심이, 그러니까 재테크의 중심이 주식으로 가는 거야. 예. 늘 부동산이 우선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뭐 안보 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재정 확대, 약간 이제 큰 정부죠. 정부가 손을 써서 돈 풀자. 예. 이 논리죠. 지금 돈 안 풀면 언제 풀겠냐. 이렇게 안 좋을 때 풀어야 된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 대신에 기업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하고 세금 깎아주자. 예. 요런 이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선거 이후엔 원화 강세 가능성 높다. 원화 강세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 이거 보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화가 그냥 그러니까 환율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환율이 이렇게 의미 있게 떨어질 때 있죠. 이렇게 팍팍팍팍, 그죠? 폭포수처럼 급등했다가 한 번 있어요. 이때 2020년 코로나 끝나고 돈 풀 때 막 돈 막 미친 듯이 풀 때 있죠. 이때 환율이 급락합니다. 원화가 강한 거. 코스피 지수 날라가 버렸죠.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인플레, 자산 인플레를 대비하자. 그게 이거예요. 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난리가 났죠. 뭐 진짜 환율 급등하고 원화 가치 폭락. 무슨 일 발생했죠? 그리고 전쟁이 좀 이제 진정되고 소강 상태로 들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예, 환율이 그냥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예, 내년에 이제 경기 좋아질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아쉬웠던 게 생각보다 증시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때는 사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간 건 아닌데 당시에도 어쨌든 환율이 딱 하니까 이 하락장이 끝나버리고요. 저걸 기반으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23년 여름까지 강세장 나왔어요. 그죠? 천천히 가긴 했죠. 강세장이 기폭제가 된 게 결국 환율 급락이죠. 이번에도 환율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미 있게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올라섰는데 이게 끝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그럼 그죠? 누구도 모르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환율의 저런 움직임만 보고 저 환율이 다시 막 위로 가고 막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 과거의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시장 이제 자산 인플레 대비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환율 때문에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돈도 풀 거고. 그리고 과거에 원화 강세,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원화 강세기에는 수출에 불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역축입니다. 이게 수출이 여기가요. 보이시죠? 여기 떨어지는 구간이고 여기는 뭐죠?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환율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역축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고 이게 환율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여기에 역방향. 그래서 환율이 실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이러잖아요. 환율 오르면 수출이 좋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무조건 100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환율이 급등해도 워낙 이 수출이 감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그만큼 안 좋을 때, 세계의 경기가 안 좋거나 침체를 보일 때는요. 그 달러 자산이 오릅니다. 예, 달러 안전자산. 예, 그런 경우에는 수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하다고 무조건 수출 증가한다. 이거는 그냥 너무 고정관념이죠. 실제 통계 보시면 달라요. 오히려 보세요. 여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게 역축이니까 내려가는 거죠. 환율 내려가는데 수출 증가하잖아요. 그죠? 예. 그 데이터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해. 야, 이거 우리는 수출 국가인데 환율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뭐가 좋다는 거냐.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명백한 데이터죠.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환율이 내려가는데 수출도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죠. 물론 아직은 더 관세도 있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외국인 누적 순매수도 밑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팔았어요. 10개월 내내. 근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 강세면 외국인이 계속 팔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외국인은 이제 10개월 만에 돌아섰고 좀 채우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동안은 연기금이 방어해줬죠. 요 회색. 이제는 외국인이 이제 살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싼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싸죠. 그냥 쌉니다. 한국 PBR 0.9, 이제 9배 좀 넘었고요. 미국은 4배죠. 4배가 넘고.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죠. 이렇게 싸도 그냥 너무 싸요. 근데 싼 이유는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시장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작년 12월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예,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뭐 이렇게 싸다는 건 매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성장률은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돌아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강연회 때 한번 보여드렸던 표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형 주도주의 품격이라는 이제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여기 혹시 포함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웬만한 주도주는 다 넣어본 거예요. 근데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네, 한번 생각 봐보세요. 제 얼굴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자, 지정학 위험, 방산조선, 전력기기, 우주항공. 동의하시나요? 우주항공 인공위성, 그 다음에 전력기기, 예, 이런 방산조선이나 뭐, 그러니까 에너지도 저는 안보라고 보거든요. AI, HBM, 에너지 필요하죠. 엄청난 에너지. TSMC 있죠. 대만 전력의 12%를 TSMC 혼자 쓴대요. AI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력 그 기반 원전 건설, LNG, 태양광, 변압기, 전선, ESS, 디지털 트윈, 가상, 예, 가상 공간, 에이전트, AI 비서, 소프트웨어, 자동화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 고령화, 신약 플랫폼,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죠. 펩트론,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에이벨 바이오, 우리나라 플랫폼 기술을 꽉 잡고 있고, CDMO, 위탁 생산, FDA 승인받는 기업들 늘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뇨 비만, GLP-1 치료제, CGM 연소혈당 측정기.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주도주는 아니죠. 아직은 주가 안 가고 있으니까. 핵계이나 쪼개지죠. 예. 소비가 파편화돼요. 남 따라 사는 소비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소비로 가요. 제가 학생 때는 그냥 연예인 나와서 뭘 얘기하면 그냥 다 따라 사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가 얘기하면 다 따라가야 되고, 예.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권위주의 시대였죠. 옛날에는. 이렇게 대가족 시대에는 딱 어떤 그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예. 학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소비도 이제 다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소비는 어때요? 핵 괴이나 다 쪼개집니다. 화장품, 팝업 스토어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근데 이 인디 브랜드가 왜 잘 되죠? 화장품 용기, 화장품 ODM, 실리콘투 같은 유통사가 이걸 뒷받침으로 해주니까 잘 되는 거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이 백화점 회사들 주가 요즘에 뭐 난리가 났죠. HDC의 아이파크몰 용산 가보셨어요? 거기에 팝업 성지예요. 예. 더현대 팝업 성지, 성수동. 예. 이런 문화로 바뀌어버렸죠. 팝업 스토어가 하나의 진짜 유통망이 돼버렸어요. 그걸 잘 캐치한 유통사는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 로봇, 자율주행, AI, 이건 뭐 모두의 숙제고, K-웨이브, 엔터, 드라마, 웹툰, 푸드, 선크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오죠. 이번에 카지노, 피부과. 데이터로 보면 피부과랑 카지노가 지금 제일 괜찮은 거죠. 그리고 상법 계정, 증권사, 지주사. 요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강연회 때 한번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결국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가성비, 제조 잘하죠. 마케팅 잘하죠. 중국을 대체해요. 한국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 입장에선 공급망이 싫어하면 한국과 손잡으면 돼요. 그래서 체코가 우리나라랑 손잡은 거잖아요. 원전하자. 가성비 좋죠. 중국 대체하죠. 납기일 잘 지키죠. 신뢰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장점이 트럼프 시대에 더 부각이 돼서 주도주들이 만들어졌다. 이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전이죠. 우리나라 원전. 누구나 우리랑 파트너하고 싶을 거예요. 벨기에 탈원전, 덴마크 SMR 도입, 블룸버그 원전 짓고 싶으면 한국 찾아라. 예. 납기일 잘 지키죠. 탈원전 끝나고 있죠. 예. 파트너 누구로 할 거냐? 한국일 가능성이 높죠. 전 세계 원전 만드는 국가 몇 개 없잖아요. 다 비싸게 만들죠. 한국에, 요게 이제 KB증권에 나왔던 자료지만 한국은 원전 단가가 이렇게 쌉니다. 그 SMR도 우리랑 손잡아야 돼요.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겠죠. 5년 후부터. 오늘 이제 올해부터 건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것도 논란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나스닥 상장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건 또 중복 상장이잖아요. 또 주주가 최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주주분들 입장에서 또 불편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면에 생각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인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냐면 결국 고객과 이해상충이죠. 바이오에피스는 복제약이잖아요. 바이오시밀러가. 신약이 이제 특허가 끝나면 복제하는 거죠. 비슷한 게. 그렇게 출시하는데 저 신약 개발 회사는 삼성 바이오한테 신약을 맡기죠. 이거 생산 좀 해달라. 근데 그 옆에 자회사가 바이오에피스가 자기네 회사랑 경쟁을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주가 계속 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승부를 건 거죠.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너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특단의 이제 대책으로 그냥 분할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분할이 되면. 예. 바이오로직스는 TSMC처럼 그냥 수주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키우겠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를 이을 먹거리는 바이오라는 걸 그냥 찍어준 거예요. 예. 한국이 또 잘할 수 있는 모델이 저는 CDMO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납기일 잘 지키죠. 잘 만들죠. 단가도 뭐 제가 단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단가보다 중요한 게 품질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되게 경쟁력 있고 많이 만들어내고 그 지정학적 중국을 또 대체할 거고요. 고령화, 제조 잘하죠. 예. 단가도 뭐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을 것 같고 신뢰. 예. 이게 이제 다 집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 좀 아이디어들 한번 이제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책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업데이트 좀 해드리는 겁니다, 책을. 예. 그래서 요게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 추천서 한번 썼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읽어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광물 전쟁 그러니까 광물을 우리가 쓰잖아요. 전기차나 배터리나. 그걸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그 밑에선 더러운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실제로는 더러운 전쟁이 엄청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땅 밑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었던 좀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보다도 그 책 좀 다시 한번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책, 요 세 가지 책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제가 근데 사실 제 유튜브에도 지금 예, 재무제표 다 이제 한번 다 알려드렸지만 저도 다 책 보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요 책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주식에 의해 주식 좀 기초적인 것들, 그래서 여기 이관희 교수님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이 두 개 책도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투자의 기본이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 책 진짜 괜찮아요. 투자에 대한 생각, 투자와 마켓 사이클, 이 두 개는 꼭 읽어보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요건 이제 예전에 지금 하나증권에 계시는 분이죠. 그 자동차 연구원님, 송선재 연구원님이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지만 제가 21년도에 이 책 나왔는데 읽고 괜찮았어요. 되게 예,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기초 다지는데 되게 좀 좋았던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투자의 기본 중에 좀 한번 보면 괜찮은 책들이고요. 확률적 사고의 힘. 그 다음에 이건 미국 빅테크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월가의 영웅. 예. 요 책들도 괜찮고요. 가치 투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서준식 교수님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그 다음에 요거 아마 중국인이 썼던 것 같은데, 예, 망수라는 분이 워런 버핏의 투자법이라고 있고요. 가치 투자 쪽입니다. 여기는 워런 버핏의 주식 투자 콘서트. 여기 이제 프랑스이신데 장마리 에베이아르. 예, 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투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거예요. 이건 꼭 투자도 투자인데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법. 이거 책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예. 주식에도 되게 많이 가르침을 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돈의 심리학. 뭐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채권 투자도 요새 좀 많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 두 책 좀 다 봤었고, 요거 이제 채권에 대한 아주 기초적으로 뭐 매매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나와 있고, 채권 금리에 저는 이 채권 투자 교과서 보고 금리를 이제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너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괜찮게 읽었던 책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전기. 제가 강연회 가면 꼭 이거 대학생들 강연회 가면요, 이거 꼭 소개해 드리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의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웠고, 자극을 많이 받았고, 칩5는 반도체 전쟁, 정치 얘기예요. 미중 갈등.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인벤트 앤 원더라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의 자서전이죠. 너무 괜찮았어요, 저도. 그리고 이건 시대의 보. 핵개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저 이 책 보고요. 아, 지금 그래서 인디 브랜드나 이런 게 잘 되는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지금 20대는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세대랑은.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송기령 대표님이 쓰셨던 시대의 보. 좀 예전에 나온 책인데 재밌기도 하고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그냥 뭔가 하는데 맞은 것 같은. 그래서 특히 좀 40대, 50대 팀장님 분들 있죠. 팀장님들은 꼭 읽어보세요. 시대의 보. 그러면 20대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 20대 만약에 좀 부하 직원이 있으면,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강의 준비한 김에 그냥 책까지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때 질문하신 분께서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고 더 없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